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건파 생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현물투자 강의에 대해서 귀로 듣는 현물투자, 주식투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귀로 듣는 주식투자 이야기 두 번째로 설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주식 이야기에서는 주식투자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강아지처럼 남에게 묻거나 남에게 의지해서 매매하지 말자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 10개를 잡아서 그 종목을 오랫동안 지켜보자라고 얘기했지, 그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 나올 이야기는요, 추세 이야기고요. 자, 오늘까지는 뭐 차트를 보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방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요, 첫 번째 나올 말은 지난번하고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성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나오는 장중의 뉴스라든가 호재, 악재 또는 테마, 그죠? TV에서 뭐 애국 테마가 유명하다 그러면 애국 테마로 몰려가고, 대북주가 좋다면 대북주로 몰려들고, 총선 다가온다, 그죠? 총선 다가오고 대선 다가오면은 다음 대선 나올 주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낙연 씨 있지, 그죠?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몇 명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관련이 없더라도, 혹은 정말 먼 친척이더라도, 아니면 옛날에 자기가 근무했던 뭐 그런 회사라도, 그런 회사들이 3배에서 10배씩 올라가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에, 자,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저점에서 한 2배 이상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재료도 없고 아무런 뉴스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3배, 4배 올라가고 나서 내년 후반쯤 되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약 2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강력한 대선 후보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세력들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주가는요,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저점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올랐던 상태일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2배, 3배, 4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쯤 대선 관련주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봄이면은 봄 되기 전에 황사 관련주를 보셔야 되고, 여름이면 원래 만약에 많이 덥다라고 얘기하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여름철 특수주, 그죠? 그런 종목. 가을이 오면 가을 관련, 겨울 오면 또다시 겨울에는 어떤 주가가 많이 움직이냐 하면요, 난방, 보일러, 그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자, 이제 오릅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이미 많이 올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서야 보지, 그죠? 그러니까 그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은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가버리는 거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막차를 타서 또 고생을 시가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기적인 뷰를 보시는 분이다, 그죠? 예. 최소한 한 달 이상, 길면은 1년 이상, 한 달 이상, 1년 이상을 우리는 중기 투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요. 저는 3일 이상 보유하는 것 자체를 장기로 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보유하는 사람을 장기라고 본다, 그죠? 장기 투자가고, 3일에서 한 달 이내에 있는 사람을 중기 투자라고 합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중기를 6개월로 보기도 하고 한데,
하루아침 그 다음날 주가도 모르는 사람이 6개월 주가를 어떻게 알고 매수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정도까지는 추세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 달을 중기 정도, 한 달 내외 3일 이내의 종목을 뭐 단타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루에 당일 사고 파는 사람을 스윙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따져보고 싶으면 뭐 여러분 성향이 어떠냐를 따져보기 이전에요. 자, 내가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안 보면은 미칠 것 같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단타 성향입니다.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잡자마자 10%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켜보는 내내 한 달 내내 0.5%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가가 내리지 않더라. 그럼 팔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단기 투자가지만 현재 수익 상태니까요.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장기 투자가는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주가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종목이 1% 오르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다가 1% 내리면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단기 성향입니다. 그죠? 성향이라는 것은요. 어쩌다가 한번 장기로 들고 간다고 해서 또는 물려서 장기로 들고 간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지. 그죠? 자기가 수익 났을 때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가지고 장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나눌 수도 있는데요. 또 길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물렸을 때 얼마나 괴로우냐에 따라서 스스로 성향이 단기, 장기, 중기로 나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돈을 벌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내가 그 회사가 앞으로 향후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이 내가 잡고 있는 동안에 많이 올라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향들에 따라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자, 한 가지 조건. 물리면은 괴롭다. 물리면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본인은 단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에 약간의 여러분들도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 좋더란 얘기죠.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단기 투자가로 해야 되는데 처 물리면은 장기로 되는 거예요. 처 물리면은 먹으면 1% 먹고 던져버리는데 물리면은 10% 20%도 들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성향을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 성향이에요. 왜? 수익 났을 때 행복할 때 짧게 보유하고 말아버리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 드렸지. 그죠? 사자마자 10% 20% 올라버리면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수익 날 때 빨리 팔면 단기 성향이란 얘기지. 그죠? 5% 10%만 줘도 막 팔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 같으면 그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팔아버리는 성향이 있고 들고 있는 성향이 있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단기 성향인 거예요. 그럼 장기 성향은 뭐냐? 사놔놓고 던져놔보는 겁니다. 사놔놓고 던져놔본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던져놓는 사람들을 장기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려서 들고 있는 경우가 거의 90%고 수익 나서 들고 있는 경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기는 나는 이거를 10년을 보고 사야 되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수익이 나면 팔아버려요. 근데 손실 나면은 자기 말대로 계속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장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손절을 안 한다는 얘기죠. 즉 그 돈이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물리더라도 좀 속은 터지지만 안 팝니다. 또 반대로 다시 주가가 올라와서 본전이 되더라도 안 팔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장기 투자가. 자, 그러면 선택이 딱
명확해졌습니다. 본인이 전자면은 단기 성향이고 후자면은 장기 성향입니다. 그죠? 어중간한 중기는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 단기 성향과 장기 성향으로 일단 나누고요. 그럼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단기 성향과 장기 성향은 종목 선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왜 달리 해야 됩니까? 단기 성향인 사람이 하루에 1%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종목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안전할 수는 있지만 수익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0.33%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1.5%를 먹어야지 겨우 1%를 먹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1.5% 이상 등락을 해줘야 돼요. 물론 어떤 종목도 1.5% 정도로 안 오는 종목이 없죠. 근데 저점에서 1.5%밖에 못 오르는 종목을 잡으면 안 되지. 그죠? 최소한 3, 4%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지만 1.5%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한 폭이 4, 5%는 돼야 됩니다. 오르고 내린 폭이 최소한도로 4, 5%는 돼야지 단기 성향으로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뭐 장기는 관계없어요. 삼성전자 사놓고 던져놔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단기 성향은 종목 선택이 1등주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종목이 뭐였습니까? 유사한 종목, LG전자, 하이닉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에서는 1등이더라도 예를 들면은 삼성전기라든가 GS건설, 현대중공업 1위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놈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삼성중공업은 잡으면 안 되죠.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현대미포를 잡아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을 볼 것 같으면 현대미포를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현대중공업이 1% 오를 때 지금은 한국중공업으로 바뀌었지. 그죠? 한국중공업이 1% 오를 때 미포는 4% 올라갑니다. 물론 거꾸로 현대중공업이 3% 내려가면 미포조선은 7%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동은 어떻습니까? 같은 조선주 중에서는 2등인 현대미포조선이 더 잘 올라가더란 말이죠. 더 잘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단기 성향에서 종목은 이런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등주에서 1등이 아니라 2등주. 단 2등주이지만 거래량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상하한 폭이 하루에 3, 4% 이상은 돼줘야지 1% 이상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무작정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종목을 잡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런 블루칩들은 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망할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장기 종목들로 편입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 다시 얘기하면은 장기 종목을 보는 사람이 현대미포조선이나 GS건설이나 이런 종목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왜? 이런 종목들은 진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먹을 때는 더 많이 먹겠죠. 그렇지만 내릴 때도 더 많이 내리니까 진폭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벌겠다는 건지 아니면 은행에 맡겨놓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겠다는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전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는 일단 제껴두고요. 은행 수익의 한 두세 배를 벌고 싶다. 자, 은행의 이자가 2% 정도 되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20만 원을 받는 거고요. 뭐 세금 떼고 나면 15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 이거보다 10배를 더 벌고 싶다 이거지. 그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년에 20%를 가정합시다. 그죠? 그럼 월 2%예요. 1년에 20%는 큰 돈이지만 월 2% 수익을 바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1등주들은요. 가끔씩 1등주인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가끔씩 저점 잘 잡으면 10%씩 올라갑니다. 얼마 만에? 보름도 안 지나서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1년으로 목표한 돈을 불과 보름 만에 수익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손실이 나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적게 떨어지죠. 그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장기로 들고 가더라도 충분히 복구가 됩니다. 수익이 아니라 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추세라는 것도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하락 추세인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락 추세의 초입에서는 하락 추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하다가 더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락이 1차 완성이 돼야지만 이제 떨어지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락장이 오는 거고 그죠. 상승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찍고 올라갔을 때
저점에서 올라갈 때 상승장이 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올라가더라도 하루 만에 다시 되돌려버리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하락이 유지가 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떨어지는 진폭이 적으니까 말 그대로 그런 종목은 장기로 들고 가도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물가 상승률만큼 수익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성향의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니. 단기 성향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테마주, 세력주, 거래량이 없는 종목. 이 세 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 세력주, 거래량이 없는 종목. 예를 들어서 6천원짜리 종목이 하루 거래량이 8만 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하루에 4억 정도밖에 거래 안 되잖아요. 그런 종목이 아무리 바닥에서 살살 기면서 뭐 세력주 좀 있으면은 3배, 4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자, 총 주식 수가 1,000만 주입니다. 그죠? 그런 소외주라고 하거든요. 흔히 소외주라고 얘기하는데 소외주들 주식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보통 뭐 한 10만 주도 있고 뭐 만 주도 있고 뭐 5만 주도 있습니다. 그죠? 주가가 비싸지도 않은데도 대부분 다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총 주식 수를 보면은 적어도 650만 주, 많으면 1000만 주, 2000만 주 됩니다. 근데 총 주식 수가 1000만 주 이상이고 600만 주 이상인데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종목은 뭡니까? 대주주가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상장을 시켰던 기관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고 대주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이슈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슈가. 기껏 해봐야지 하루짜리 이슈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슈가 나오려고 하면은 뭔가 이슈가 나오려고 하면은 M&A라든가 아니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주식을 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주가가 올라버리면요. 제일 먼저 청산하는 사람들이 대주주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보면은 주가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제일 먼저 대주주들이 청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몇 천만 원을 잡아버렸다. 잡을 때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팔려고 하면은 팔 수가 없어요. 호가도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호가의 주식 보유량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천만 원만 틀려고 해도 하루 만에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은 갑자기 그 사람들은 매수 물량을 삭제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팔 수가 없어요. 팔아도 굉장히 밑에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랑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소외주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적은 소외주. 그런 종목들이 보통 세력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전주, 세력주, 소외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런 종목들 과거에 보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넘도록 계속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소외주로 변신합니다. 또 그런 종목들이 6개월 지나면은 또 급등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종목 추천, 이 종목 날라감, 이 종목 3배 이런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없는데 내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우리 VIP 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VIP 회원이 적게 가지고도 돈을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야금야금 잡으라고 하겠지, 그죠? 주가를 잡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거래되는 종목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쪽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세력들이에요. 전문가들하고 전문가 회원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 추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 사지, 그죠? 뭣도 모르고 따라 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때 이 세력들은 보고, 이 전문가 세력들은 보고 일부는 팔아버리겠지, 그죠? 전문가가 팔지 말라고 해도 일부는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올라가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익만 나면 못 팔아서 안달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들이 모여서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물이 나오니까 개인들은 아차구나 하고 던져버리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고 치고 박다 보면 주가는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럼 매물은 계속 나오고 주가는 올라갈 사람 없고 살 사람 없으면 어디 됩니까? 줬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이 뭐 퍼가 어쩌니 실적이 어쩌니라는 소리로 추천해놓고 그런 전문가들은 미리 사두고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버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빨리 산 사람들은 주가가 좀 더 오른다는 얘기, 3% 5%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막차 탄 사람은 뭡니까? 먹어보지도 못하고 손실 나는 거고, 그죠? 그래도 그 방송 나올 때 사는 사람들은 1, 2%라도 먹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전문가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문가는 올라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물량 좀 줄이시고요. 이래 나오겠지, 그죠? 왜? 그 사람도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회비 내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 뒤에 10% 오를지 20% 오를지 모르고 10% 마이너스 나고 20% 마이너스 날지도 모르는데 수익이면 팔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죠? 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종목을 들어가면 여러분들 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력주, 테마주, 소외주는 매매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러면 그 종목을 빼고 남은 종목이 뭐냐? 코스피 200 종목을 한번 쫙 보세요. 200개 있지. 코스피 200은 뭡니까? 코스피 종목 중에서 200개를 뽑아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한 50% 정도는 망할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주, 요즘 나오는 신라젠, 비록 코스닥 종목이지만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코스피 200 안에서도 탑 클래스 안에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지금요.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어디 됐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 나버렸습니다. 지금. 그럼 그 종목이 우량한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따져봅시다. 그 종목이 우량한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전에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었다가 갑자기 두 달 뒤에는 불량한 종목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지, 그죠? 아니죠. 그 종목은 두 달 전에도 우량한 종목이 아니었고요. 6개월 전에도 우량한 종목이 아니었고요. 지금도 우량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라젠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라젠의 1년 매출액은 73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약 500억 정도의 적자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0만 원 정도를 했었고요. 시가총액은 무려 10조에 근접을 했습니다. 1년에 매출이 79억밖에 안 되고 매년 500억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임상실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0조만큼 가치가 있었고 주가는 무려 10만 원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2조 안팎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기업의 실적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지, 그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은 여전히 실적은 뭐 매출 한 70억 될 거고, 그죠? 예, 뭐 또 손실도 그렇게 나겠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나버렸습니다. 뭐가 바뀌었기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단지 뭡니까? 임상 실험이 성공하면 100배 간다는 기대감 하나가 사라진 거지, 그죠? 기대감. 주가는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반드시 제자리를 들어옵니다. 그런 논리가 뭡니까? 세력주라고 얘기하지, 그죠? 세력주. 자, 신라젠,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 고점이 있을 때 계속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매도 얘기였지, 공매도. 주가가 10만 원 할 때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내용 나왔고, 주가가 8만 원 할 때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 나왔고, 주가가 5만 원 할 때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상 실험을 실패 딱 해버리니까 바로 만 원까지 가버리는 거죠. 왜? 알고 있었잖아, 여러분들도 공매도가 많다는 거를.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하락에 베팅을 해놨는데 하락에 베팅해 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개인이겠습니까? 개인 아니죠. 기관이나 외국인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방을 보고 있는 와중에 주가는 좋으니까 잘 버티고 있었던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악재가 하나 나오면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회사는 바뀐 게 없습니다. 회사는 바뀐 게 없어요. 매출도 그대로고 적자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시가총액만 9,000원짜리가 15만 원 갔다가 다시 9,000원 가는 것 뿐이지, 그죠? 그럼 뭐겠습니까? 세력주, 테마주, 소외주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소위 뭡니까? 발바닥에 잡아서 머리에 판 사람들이지, 그죠? 그 사람이 자기가 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머리인 줄 알고 머리까지 먹었다가 지금 다시 허리까지 내뱉어냈지, 그죠? 근데 발바닥에 잡아서 머리까지 먹은 사람들은 지금 허리까지 대뱉어내도 아직 허리 아래로 먹은 게 있잖아요. 근데 머리부터 잡아서 지금 거의 허리까지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은 거 하나도 없는데 손실만 왕창 받는 거지, 그죠? 이게 세력주의 특징이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듣고 조선주를 또는 남의 말을 듣고 이런 테마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요, 제약주, 바이오주 이런 종목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쳐다도 안 봅니다, 저는. 쳐다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올라갈 만한 자리가 될 때. 지난번에 폭락했던 종목 메디포스트입니까? 그 종목 제가 얼마에 잡아라 해가지고 무려 하루 만에 20 몇 프로 수익 난 적 있지, 그죠? 30%까지 수익 난 적 있죠, 하루 만에. 근데 지금 다시 제자리 돌아갔을지는 모르겠는데 단기 성량으로는 괜찮죠. 10만 원짜리 종목이 만 원까지 왔습니다. 자, 안 망한다는 조건이면 10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을 끼고 9만 원 잡은 사람도 있을 끼고 7만 원 잡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얼마에 잡았습니까? 만 원에 잡았죠. 그러면 만 원에서 9천 원 갔다고 가정합시다.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5만 원에 잡은 사람이 답답합니까? 그럼 차트를 보면 언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다. 근데 현재 주가가 만 원이다 가정하면 2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세력들도. 세력들도 매물이 많을 때는 주가 올리지 않습니다. 신라젠 당장 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지, 그죠? 공매도 친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인데 주가를 왜 올려줍니까?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는 물량을 환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공매도를 추가로 막아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막아도 누가 올려줍니까, 그거를? 단타가 올려줍니까? 단타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종목을 하루에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올려준답니까? 못 올려주지, 그죠? 올린다고 치더라도 하루짜리밖에 안 돼요. 하루 상한가 보내고 다음날 바로 폭락해버릴 거예요.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또 상한가니까 더 갈 줄 알고 잡았던 개인들은 또 처물리니까 뭐야, 매물이 자꾸 쌓인단 말이죠. 겹이 매물이 쌓이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3개월, 6개월간의 횡보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푹 죽어버리고. 이런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력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환매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환매할 수 있죠. 즉 공매도를 금지해봤자 추가로 매도를 못한다는 것 뿐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매도 물량을 뺏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주가 올리려는 사람보다 주가가 내려가야지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면 주가는 당장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 얘기했잖아요.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거래가 터진 지점부터 저점까지 절반 정도는 올려야지 얘네들이 무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 원에 잡은 제가 9천 원 갔다고 아쉬워하는 것도 있지만 4만 원에 잡은 사람은 9천 원 왔으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쉬운 게 많은 종목을 단기 성향 종목으로 잡습니다. 아쉬운 게 많은 거. 소외주, 세력주, 그 다음에 작전주는 하지 말되 아쉬운 게 있는 종목은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단 망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그런 종목은 하루짜리 이틀짜리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뭘 해야 됩니까? 방금 했다시피 현대중공업을 잡을 것 같으면 현대미포조선을 잡아라. GS건설을 잡을 것 같으면 GS건설보다 더 움직임이 좋은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뭐 제가 차트를 안 본 지 오래됐지만 더 잘 움직이는 종목, 내릴 때도 더 잘 내리고 오를 때도 더 잘 오르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2등주. 그런 종목을 잡으시라. 그런 종목을 선택하셔라. 단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는 가끔씩 별식으로 세력주이지만 신라젠처럼
신라제는 애매합니다. 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도 신라젠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신라젠이 지금까지 그 임상 들어가는 그 신물질 있지, 그죠? 그 물질 하나 가지고 9,000원에서 10만원, 15만원까지 갔다면 코롱 티슈신 꼴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임상 종목들이 검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 하나가 넘어진 거라면 그래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괜찮은 거예요. 다만 뭡니까? 다만 주식을 오래 보다 보면요. 이게 올라갈 자리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지, 그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저점에 잡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물량을 털어버릴 때 대량 거래가 터져요. 왜냐 그러면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털지 않으면 보유를 하게 되면 대량 거래가 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아니다 싶어서 털어버리면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기준가입니다. 쉽게 하면 다시 돌아오는 가격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신라젠이 하한가 친 자리 있지, 그죠? 하한가 풀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하한가 풀린 자리가 기준가예요. 그것보다 얼마큼 더 떨어지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냐가 달려있다는 얘기지, 그죠? 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아쉬운 사람이 생겨나 버린 거지, 그죠? 물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생겨난 자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습니까? 더 고맙지, 그죠? 왜? 쟤들이 더 아쉬워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떨어진다고 해서 물타기 할 필요 없고 살 필요도 없어요. 언제? 대량 거래가 터지는 날. 대량 거래가 터지는 날 잡으면 늦었고요. 대량 거래가 터질 것 같다라는 징후가 보이는 날 잡으셔야 된다, 그죠? 그럼 잘 잡으면 저점에서 10%도 먹고 20%도 먹는 거죠. 이건 별식입니다, 그죠? 자, 자기의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자기의 성향과 단기 성향과 장기 성향을 알아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익 상태에서만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이 났을 때만 장기 보유를 해라. 장기든 단기든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올라가는 말에 타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는 말에 타라. 그리고 떨어지는 말에는 날개가 없다. 그죠?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반드시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법칙이지, 그죠? 그래서 음봉은 장대 음봉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흔히 말하면 적산병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근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흑산병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내려가는 거는 가속도로 점점 크게 내려가려고 하고 올라가는 거는 점점 크게 올라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물렸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잘못 잡았다는 의미지, 그죠?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싸게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싸게 못 잡았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그 종목을 잡았을 때는 잡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강에는 얘기 드렸지, 그죠? 여러분이 잡을 때는 근거를 만들으라고. 잡아야 되는 근거를. 근데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거를 만들기 전까지는 떨어지면 던져야 됩니다. 떨어지면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매수를 근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까? 3% 손절, 5% 손절 잡고 매매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좋은 방법이기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3% 손절, 5% 손절을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3% 손절을 했는데 다음에 10% 올라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 객이다가 5% 손절했는데 다음 날 상한가 가버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3% 5%는 손절하는 게 아니었구나. 10%로 바꿀까? 근데 여러분들이 막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0% 손해 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준가로 던져야 됩니다. 근데 3천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날리기 아깝죠. 왜? 막상 300만 원 손실 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와, 내 한 달 월급인데 이 생각 든다고. 그럼 안 팔고 있는 거라. 그러다가 15% 20% 되면은 뭡니까? 생 까버리지, 그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장기 투자도 하고 가지, 그죠? 다 그렇게 바뀝니다, 사람은.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잡으려고 했던 자리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겠지, 그죠? 근거가 여러분들 없으니까 없다고 치자.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뭔가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종목을 한 6개월 지켜보니까 연말은 4,600원 오면 올라가더라 이거지. 4,600원 오면 5,000원 갔다가 또 기다리면 4,600원 왔다가 5,000원 가더라 이거지. 그게 여러분들 그 종목을 지켜본 경험이잖아요. 차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얘는 4,600원 올라가더라 이거지. 지켜보니까. 4,500원 잡았어요. 근데 이번은 예외 사항으로 4,500을 깨버렸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비록 수수료도 날라가고 수수료 플러스 0. 몇 프로 손실도 나겠죠. 그 이후의 일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그죠? 좀 내리는 척하다 다시 5,000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5번 중에 10번 중에서 7번 될 수도 있어요. 또 10번 중에 3번은 뭡니까? 3,000원까지 떨어져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결과를 봤을 때 4,500원에 잡으면 5,000원 갔었는데 4,400원 와버렸어요. 그럼 던졌단 말이죠. 근데 3,000원을 갔을 때 손실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5,000원 갔을 때 아깝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번 떨어질 때 여러분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왜? 50만 원 좀 벌어봤자 50만 원 100만 원 좀 벌어봤자 여러분 돈 뽑아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말아볼 거잖아요. 그럼 벌은 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4,000원에서 3,000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날라가 붙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복구합니까?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머리 쥐어 박는 거죠. 에라이 병신아. 이 4,500원 깨서 던져야지 생각하고 있다고.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4,500원 잡고 5,0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4,500원 다 깨버렸어. 4,480원 와버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 되는 거죠. 던져야 됩니다. 이게 4,600원 같습니다. 안 팔아도 되죠. 그죠?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5,000원 가서까지 버텨도 됩니다. 근데 4,480원이 깨져버렸어요. 4,500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 되지. 그죠? 보유는요. 수익 상태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따져봅시다. 나는 직장 다니고 이래서 주식을 자주 못 봅니다. 성향은 단타 성향인데 나는 직장을 다녀서 주식을 잘 못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골 때리지. 그죠? 돈은 벌고 싶은데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이 회사 운영하는데 한 달에 매달 1억씩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여러분 회사예요. 여러분 개인 회사예요. 여러분이 존나게 바빠. 그래서 회사 관리를 못 해줘. 그 회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직원들이 이 회사는 내 회사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없어도 존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회사 생활 합니까? 여러분은 사장 없는데 존나게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관리를 못 해주면 아무도 관리를 안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매를 하지 말거나 하더라도 장기적인 성향으로 바꿔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타 성향인데 어떻게 장기 성향으로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수익 상태에서만 보유를 하시란 얘기예요. 내가 비록 2시간을 못 봤어요. 또는 오늘 하루를 못 봤어요. 그럼 다음날 보니까 2%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매매하시라고요. 근데 수익이다. 보유하시란 얘기예요. 그 정도 각오는 하시란 얘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20% 30% 박살나고 나서 후회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이 단기 성향이라면 무조건 수익 상태에서만 보유를 하는 얘기예요. 손실 상태에서는 보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손실이 제일 적을 때 파는 게 좋습니다. 손실이 제일 적을 때 파는 게 좋아요. 자, 네이버라든가 검색창이나 구글에 수평선 기법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현물할 때 수평선 기법을 만들었던 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기법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수평선 기법 하나만 알면은 그럼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다음에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연구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라 고 말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다음에는요. 추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왜 남한테 물어보고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주식은 오래 보는 종목이다. 그리고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을 반려 종목으로, 다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마누라 놔두고 옆에 있는 처녀가 아무리 이뻐도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왜? 내가 오래 봤으니까. 저 여자는 아무리 이쁘고 좋지만은 자고 일어나면은 내 옆에서 칼을 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나랑 1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고 안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오래 뭐 종목을 택하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종목을 고를 때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라. 그리고 장기 성향인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단기 성향인 사람들은 자기의 여건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여건이거나 저처럼 전업을 하는 경우라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만 보유를 해라. 손실이 났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을 내려라. 왜? 내가 투자하는 내 회사는 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주지 않는다. 누가?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켜주지 않는다.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최고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를 싫어하면은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국민조차 싫어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자, 좋은 종목은 내가 오래 본 종목이다. 말로 듣는,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두 번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